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을료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에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유미,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는 넝쿨식물처럼 휘어지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간목은 길고 단단하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오로지 뭘 해야 된다?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간목처럼 을목은 관사를 중에서
작벌한다, 베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수를 생하는 목적, 금생수 하는 목적으로서 관성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간목처럼 을목은 작벌하는 용도로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분 속의 화초가 됐던 아니면 넓은 들판에 있는 화초가 됐던, 일단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햇볕이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작물 화초는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논밭에 있는 모라든가 아니면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햇볕들이 쨍쨍쨍쨍 내려쬐는데 물이 없다. 그 농사 다 망한 겁니다. 물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은 임수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제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돼서 정인이 좋다라고 임수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을목의 특성상 개수를 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을 때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우루수와 같다라고 했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물을 파서 길러다가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니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개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개수만큼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무가 목분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고, 또 수가 있으면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 수극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배울 때 수국 물이 불을 끈다, 뭐 이런 등등 상생상각을 보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처럼 수가 있으면 원령이 뜨거운 여름일 때는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수국화를 한번 머릿속에 띄어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가 왕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한 계절, 화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역시나 남방화로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미월, 특히 이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왕하게 되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다수갈이 된다 그랬죠. 물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줘야 된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을목을 갖다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 줘서 수가 살아나는 만큼 목도 살아날 것이고, 수가 살아나는 만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서 선을 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에어컨 있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을목은 먼저 개수가 있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4월에 개수도 없고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화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을목은 기명, 나를 버리고, 기명이라고 해서 나를 버린다, 버리고 화를 쫓아간다, 종합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염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 경금을 써야지만 4월에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는 화가 용신이 될 것이고요. 여름에는 수가 용신이 될 것이고, 토가 많으면 목이 용신이 될 것이고, 목이 많으면 금이 용신이 될 것이고, 즉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대운과 대비를 하여 용신을 추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 양으로서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 을목이 사화를 생한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죠. 일간인 내가 생하기 때문에 아생자라고 하고, 아생자 식상이라고 씁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발산하고 내가 낳아놓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바깥으로 표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좋게 말하면 나의 기운을 표출하는 것이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나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설기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에 뿌리가 있거나 또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구분하게 되면 식상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이 4월에 태어났던 것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양이 되거나 반대로 어떻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어떤 격? 상관격이 되는 것이다. 상관격. 단 4월은 화가 화왕절에 되었죠. 화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을목 자체는 4월에 병지가 되는 것이니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특별하게 상관격 중에서도 목화진 상관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어떻게 한다? 많이 뺏어간다. 설기퇴과 또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다하게 되면 목이 어떻게 돼요? 화다 목분, 나무가 타서 날아간다, 또는 목분 비회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화다 목분이라고도 하고요. 목분 비회라고도 표현하다. 목분 비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니, 일간이 너무 목이 너무 약할 때 화가 너무 왕하면 그죠? 금방 순식간에 호로록 타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4월의 을목은 화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고, 또 마찬가지로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특히나 을목 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을 생하는 용도, 그 다음에 이 개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그러한 용도까지 있게 됩니다.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 한 가지,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화 본기이기 때문에 체음용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원안적인 목화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되지만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겠고 화토가 너무 왕하죠. 화는 을목을 갖다가 목분비에 재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나는 재가 돼서 토를 생하니까 상관과 재성을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격?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경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가 있는데 4월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이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근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약한 을목을 갖다가 금이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5월, 멸에 경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4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뜨겁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개수를 얻어서 을목을 생하고 그 다음에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면서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수를 도와줘야 된다. 수를 생해줘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4월의 을목이 용신을 충하는 법이다. 용신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어떤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희신이 되는 것이다. 격은 뭐예요? 목화진상관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하느냐 경금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격의 변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사주의 격은 뭐 두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오늘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유, 일주. 근데 요거 4월, 4, 유, 축 뭐가 되죠? 삼합이 됩니다. 근데 축이 없습니다. 축이. 그래서 요거는 사유 회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준삼합으로 해서 4월이지만 금의 세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시가 축시가 된다고 하면 축시가 되면 아마 정축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4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삼합 금골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금이 왕한 계절이 된다. 이 상태에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용신은 개수가 아니라 병화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을목 자체가 뿌리가 너무 없죠. 뿌리 둘 데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연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의 진에 아주 간신히 미근이나마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을목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죠. 진중 개수밖에 지금은 쓸 게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월간의 편재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연간에 간목이 이렇게 이 편재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나의 재물인데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죠. 이 기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을목한테 있을까요? 간목한테 있을까요? 기토는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이 채가든가 내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남자가 채가든가 뭐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을목의 소유이다 아니다. 소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빨리 정신 차리고 수를 얻어서 일간의 뿌리를 좀 더 윤택하게 하거나 또는 목을 얻어서 을목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4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격은 원안적인 보다 목화, 진상관, 여기다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상관, 폐인해야 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 있겠고 진중의 개수, 진중의 을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지만 을목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봤죠. 유금이 있으니까 사유회금까지 해당이 되면 아무리 병화가 이렇게 투출된다 하더라도 보다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다.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도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지지로 완벽하게 사유축 회금을 하죠.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관격의 사유축 회금이 되다 보니 오히려 진토까지 사주가 좀 음습해져 있다. 오히려 사중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것.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생겨주고 화를 생겨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각기 묶였죠. 기토도 묶여버렸고 간목도 묶여버렸기 때문에 용도가 크지 못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가 되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잖아요. 일단은 4월에 수기가 부족하고 진중개수, 진중을목,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죠. 인목을 본 것은 을목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다 무토, 건토가 투출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물기가 부족한데 물 먹는 하마가 그나마 있는 물까지 싹 빨아버리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아까 병자시, 정축시 같은 경우는 복화운이 운이 좋다라고 했는데 무인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생시가 생시 중에서 그 하나가 바로 기묘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편제가 있고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썩 좋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래서 기묘시는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사유합도 되지만 진유합도 이렇게 되죠. 금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게 되겠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무슨 격, 정관격에 진유합금, 사유합금, 토가 다시 금을 생한다. 이거 정관격에 뭐가 된다? 오히려 살중 신경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한 4월에 이렇게까지 되기도 좀 어려운데 이거 오히려 관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이거는 수로서 통관도 좋지만은 화로서 금을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선생님, 정관이니까 화로서 관을 극하면 상관, 경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4월에 정관격의 진유합금에 관살이 너무 많다라고 보면 비유하면 작은 화초가 있는데 그 위에 큰 바위덩어리가 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 바위덩어리를 씌워주지 않으면 이 화초는 제대로 크질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경금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사시 같은 경우도 수기가 부족한 중에 경금보다 더 날카로운 칼,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경우도 기묘시, 경진시, 신사시 모두 조금 요거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투출돼서 보다 을목을 생겨주고 조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을목이 진 하나의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도 일단 필요한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개미시 마찬가지로 개수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들어왔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토하고 미토하고의 차이는 미토는 건토죠. 여기다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마르죠. 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을목이 버티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개수를 얻었다고 하는 점은 그래도 임수를 얻은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임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갑자대운, 개해대운, 이런 대운, 특히나 이제 이런 대운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임신, 개유, 을해, 병자하면 임수가 굉장히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을목이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유회금, 신금도 있죠. 물론 이거는 다른 생시에 비해서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죠. 임수를. 그래서 이거는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간이 약할 때 이 얘는 기토하고 합을 해서 날아가 버렸지만 이 간목은 을목이 등락개갑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등락개갑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이것도 사유해금의 진토도 습토, 신금도 금, 이 경우에는 역시나 운이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핵심이 되겠고요. 병술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죠. 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좀 약한 단점이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정묘되거나 이거는 묘충이 돼서 좋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화운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묘충 빼고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자씨 아니면 병술씨 정도, 또는 뭐 그냥 원국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모시, 개미시도 좀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병술씨나 병자씨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